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10장, 11장에 걸쳐서 함수 1, 함수 파트 2 뭐 이런 형태로 나눠가지고 일단 지난 장에서는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함수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지난 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함수의 원형, 종류들과 그리고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이런 것들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한 것 문제도 풀이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기함수 관련돼서 그죠 순환함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예제도 받고 실습도 했고 문제도 풀어봤어요. 맞죠?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이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번 장에서는 그거를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함수 프로젝트라는 것을 장을 따로 마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함수 프로젝트는 우리가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두 개는 하나는 좀 첫 번째 만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함수 관계도도 그려보고 그린 것도 보고 그리고 알고리즘 작성 형태도 보고 뭐 등등을 해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사전에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2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강의가 한 많으면 5강 정도 될 것 같고 6강 정도까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1번 프로젝트는 일단은 그냥 내용에 대한 함수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함수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생산 공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 기말고사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선언을 해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함수의 관계도도 한번 뭐 그린 것들을 같이 한번 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호출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아하 함수 프로젝트 즉 함수로 구성되어진 C 언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먼저 함수 다시 프로젝트 다시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함수 프로젝트의 개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메인 함수와 여러 개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그렇겠죠, 그죠? 예. 뭐 프로그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함수의 선언부가 많아지고 그게 코드가 너무 복잡하니까 모듈화를 시키고, 그죠? 그런 것까지 해볼 거니까요. 예. 이때 함수를 상호 호출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함수 프로젝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함수 프로젝트는 먼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알고리즘 이름과 알고리즘 순서가 포함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한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맞게 순서도를 그린 다음 함수 간의 관계도를 그린다. 그리고 그 관계도의 마지막에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플로우를 맞추면 된다. 즉 다시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먼저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매뉴얼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요. 그죠? 매뉴얼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자신이 개발해 놓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자신을 대체할 인력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고 하려면 먼저 이러한 알고리즘 이름과 그리고 알고리즘 순서가 포함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걸 보고 이거에 맞게끔 순서도가 되어 있다면 분석하기가 쉽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으면 함수는 얽히고 설켜서 서로 간에 호출과 호출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함수 간의 관계도를 그린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알고리즘과 함수 간의 관계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즉 스케치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다면 비로소 마지막에 이 함수 간의 관계도를 보면서 서로서로 호출하는 내용들을 직접 소스 코드로 즉 함수로 만들어서 호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이러한 흐름을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예제에서는 함수 프로젝트 1에서는 그냥 프로젝트 매뉴얼 작성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스 안에 알고리즘은 뭐 거의 알고리즘은 제가 뭐 거의 쓴 게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이름과 순서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순서도도 뭐 그리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순서도도 이제 그냥 놔두도록 하고 관계도도 그냥 놔두도록 하죠. 근데 함수 프로젝트 다시 2에서는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다 전부 다 순서도 뭐 관계도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몸풀기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뉴얼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자, 함수 프로젝트를 수행할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함수를 여러 개 작성을 하여 작성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아니군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거는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적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 제가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1 이렇게 하고요. 예. 왜 이런 실수를 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개를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함수는 선언부만 나와 있습니다. int 소나타 2000 그래서 이거는 소나타 2000cc의 생산 과정을 의미를 이제 호출하면 과정을 보여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nt 소나타 2400 함수라는 것도 역시 매개 변수가 없고 그리고 이 소나타 2400cc의 생산 과정을 볼 것이며 그리고 int body num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나타의 차대 번호를 생성한 후에 반환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 세 개를 만드는데 생산 과정에서 차대 번호가 다 차대 번호가 다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소나타 2000과 2400에서는 이 함수를 둘 다 호출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래 여기에다가 확장을 한다면 그랜저 2400cc도 있고 그랜저 3000cc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한 뭐 이런 차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함수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만들어서 호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메인 함수 외부에 선언이 되며 아울러 얘는 뭐냐면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 함수 프로젝트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함수와 변수 부분에서 배우는 부분인데 미리 한번 들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함수 프로젝트에서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역 변수는 메인 함수 외부에 선언이 돼서 프로그램 실행이 됨과 동시에 생성이 되고 종료가 될 때 비로소 스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 전역 변수는 도대체 그러면 메모리 영역에서 어디를 차지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C 언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위에 OS 영역도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OS 영역이 되어 있는 부분은 딱 프로텍팅이 쳐져 있어 가지고 보호를 해요. OS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나도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는 영역이 되고요. 크게 나누자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영역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서 토탈 3개의 영역이 이 C 언어 프로그램 뭐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3개의 메모리 구조 형태를 가지는데 중간에 있는 걸 우리가 스택이라고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힙이에요. 이건 사용자 메모리 영역이라서 우리가 뒤에 가면 말락이나 얼락이나 리얼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적 할당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저 메모리 공간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당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를 사용자 메모리 영역이라고 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C 언어는 사용자 메모리 영역을 사용을 했으면 뭐 자바 같은 경우는 JVM이라는 자바 가상 머신이 있어서 알아서 쓰지 않는 메모리를 알아서 수거해 가는데 C 언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C 언어는 이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할당을 했다. 그리고 다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fre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free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스택은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우리가 쭉쭉쭉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후입 선출에 의해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이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들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역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 그리고 뭐 함수의 뭐 주소값 뭐 이런 등등 즉 메인 함수든 아니면 우리가 호출한 사용자 정의 함수든지 간에 지역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함수에 또한 주소값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스택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우리는 자바에서는 클래스 영역, 메서드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여기에 저장되는 변수가 바로 전역 변수가 들어오고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스테이틱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정적 변수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메모리 상단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 데이터 영역에 존재하는 이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 다 사라지지만, 이것도 fre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 사라지지만, 여기에 선언된 데이터 영역에 선언된 전역 변수와 스테이틱 정적 변수는 우리가 뭡니까? 얘네들은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생성이 되어서 프로그램의 종료가 될 때까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상에 존재하면서 종료가 되면 비로소 데이터 영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가 종료가 됩니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메모리에서 이제 제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전역 변수의 이 정적 변수에 대한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참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죠. 이 정적 변수 앞에 즉 스테이틱이라는 코드,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의미하죠. 스테이틱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거거든요. 뒤에 소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틱하고 int하고 뭐 num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줘도 스테이틱은 데이터 영역에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비록 초기화를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렇게 선언을 했다면 이 놈은 데이터 영역에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얘는 스테이트 아무리 함수 영역에 존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void, func 뭐 이렇게 함수가 있다라고 쳐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지역 변수로 static int 뭐 cnt는 0 이런 형태로 초기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cnt 뿔뿔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통상적으로는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펑크라는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한번 호출을 했을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nt를 출력하면 1이 나오고 함수가 종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1을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 cnt는 분명히 여기서 뿔뿔 1을 증가를 했지만 얘는 스택에 쌓여서 이 부분이 원래 스테이틱이 붙지 않아 있다면 얘는 메모리상에서 제거가 되고 없어지죠. 그런데 이 F1에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 이놈은 스테이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1의 값을 계속 유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정적 변수인 이 스테이틱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전역 변수라고 전역 변수 스태틱이 붙지 않고 메인 함수 밖에 cnt를 전역 변수로 선을 하더라도 이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는 이 전역 변수를 여기에서 static int cnt 제로가 돼서 다시 초기화가 이루어지지만 스태틱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2차원 배열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메모리상으로 잠깐만 이것도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스택입니다. 일단 스택인데, 자 컬러가 함수명이다, 배열명이다, 그죠? 그래서 컬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4바이트짜리로, 그죠? 이렇게 여기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오행 10렬을 나타내는 표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5행 10열이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아니죠. 여기에 쭉 이렇게 돼서 5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둘, 셋, 그리고 5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자 스트링이 왔어요. 문자열. 문자열은 바로 배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10은 우리가 지금 이 흰색이다라고 하면 한글은 3바이트 되기 때문에 6바이트가 되고 뒤에 문자열의 끝을 알리는 널 값이 붙어 있죠. 그러면 7바이트, 얘는 10바이트, 10바이트, 그리고 얘는 7바이트, 10바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부 다 이것들은 주소 값을 지니고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거 아직 우리가 배열을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형태로 5개가 주소를 들고 있어요. 뭐, 여기에 포인터 상수 형태처럼 흰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본다면, 흰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시작되는 주소값 있죠.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작값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흰색, 검정색, 파란색, 은색, 빨간색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소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앞에 있는 5개짜리는 이거죠,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주소 값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소를 가지고도 있고 우리가 아스타리크를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간접 참조를 통해서 이 문자열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뒤에 가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저게 전역 변수고 그리고 전역 변수고 얘는 프로그램의 종료가 될 때까지 살아 있다. 그리고 스태틱 변수, 정적 변수는 뭐 이거는 그 값이 한번 증가가 되면 그대로 계속 데이터 영역에 존재한다 라고 했던,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메모리 3가지의 구조, 그리고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그 정적 변수와 전역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게 메모리 구조상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즉 인덱스를 하나 앞에 쓰는 행은 당연히 주소값만 들고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 값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소스 이제 바로 보도록 하죠. 이거는 자, 소스 코드 작성인데요. 자, 먼저 이렇게 3개의 함수를 선언했다, 그죠? 그리고 전역 변수 역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은 되겠죠. 그래서 루프 변수 i는 0 초기화했고 소나타 2000cc와 소나타 2400cc를 생산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테스트 한다고 넣어놓은 코드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인에서 보세요. 메인에서는 이 한 줄 없다라고 보시고, 그럼 메인에서는 지금 이것도 인트는 i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생략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포문을 돌려가면서,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즉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오더가 들어와서 오늘 소나타 2000cc만
10대를 생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오다가 들어오면 그 숫자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부분을 함수를 또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for문을 돌리면서 여기에 생산 과정이 다 담겨져 있는 함수들을 호출만 하면 되는 코드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 메인 함수는 몇 줄이 안 되죠. 기껏 해봐야 한 줄, 두 줄, 세 줄, 많으면 네다섯 줄. 그 정도로 끝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함수 분리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지 않았고 5대씩 지금 2000cc와 2400cc를 함수를 번갈아 호출하니까 처음에 2000cc로 1로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자 엔진 2000 그리고 스테이틱 정적 변수 num0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F에서 2000cc 소나타 엔진 고유 번호 해서 %d 했어요. 그리고 전위 증감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세미콜론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선증가를 하죠. 그러면 얘는 2001이 되겠죠. 맞나요? 2001을 이렇게 찍을 거고 엔진 번호 엔진은 고유의 번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차대 번호도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차대 번호를 호출한다고 여기에 bodyN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bodyNum은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odyNum은 static 역시 정적 변수 선언을 해서 bodyNum은 10만 번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return 타입이 int니까 뿔뿔 bodyNum 해서 여기에다가 10만 1번을 리턴을 여기에다가 해주겠죠. 그러면 차대 번호는 10만 1번 첫 번째로 생산됐으니까 10만 1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엔진은 이거는 위에 우리가 엔진이 2000cc니까 여기 DCC라고 해서 뭐 이게 형식 지정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D만 형식 지정자죠. 그래서 엔진 값을 여기에서 얘는 2000cc 파워가 되고 그 다음에 엔진 뿔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엔진 뿔뿔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일단 엔진 고유 번호 때문에 아닌데 고유 번호가 아니고 아무튼 요거는 한번 볼게요. 예, 어떻게 출력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색상을 전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컬러는 %s 문자 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로 찍는데 여기 보세요. 인덱스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num이 지금 0에서 1로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1%5는 얼마예요? 1이죠. 예. 그러면 여기 컬러의 인덱스의 1은 0, 1 돼서 검정색이 여기에 컬러로 나올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사용자한테 옵션을 정의를 받아서 사용자가 색상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입력받아서 그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요거 다 해보고 소스 다 쳐보고 수정을 해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면 이 검정색이 찍히고 그러면 2000cc 한 대 생성됐고 그 다음에 2400cc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2400cc로 가보면 2400cc는 역시 엔진 2400 그리고 num 역시 여기에 선언했고 그 다음에 2400cc 소나타 엔진 고유번호 역시 뿔뿔 num 해서 얘는 240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대 번호 역시 bodyNum 호출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아까 10만 1번으로 소나타 2000에서 10만 1번을 차대 번호를 들고 갔기 때문에 10만 1번인 상태에서 다시 증가를 시켜서 10만 2번으로 리턴을 해 주게 되겠죠. 그럼 10만 2번을 여기서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400cc를 찍고 컬러 색상 역시 num 했으니까 얘도 검정색이 나올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바디넘 함수는 이렇게 차대번호 발급 함수 구현을 한 거고, 출력 결과를 한번 보세요. 2000cc 한번 호출, 2400 한번, 5번 돌았으니까 토탈 10번의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래서 소나타 엔진 고유번호 1, 그리고 소나타 전체 차대번호 2001, 그죠? 그래서 이 넘은 소나타 엔진의 고유번호고, 그리고 이 엔진의 하이브리드 엔진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이브리드 엔진.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거 잘못됐네요. 퍼센트 %D하고 엔진을 뿔뿔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죠? 예.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좀 할게요. 제가. 자, 요렇게 하면 10번을 돌면서 각각의 차대 번호는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엔진은 2000cc 파워 엔진이고, 컬러는 검정색. 그 다음에 2400cc도 역시 차대 번호는 달라야 되니까, 고유의 번호여야 되니까 10만 2번이 되고, 2400cc 하이브리드 엔진 해서 검정색을 찍고, 그 다음에는 넘이 또 증가를 하니까 파란색, 뭐 그리고 또 파란색, 그 다음 은색, 뭐 빨간색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고, 그리고 소나타 엔진 고유 번호는 1번 1번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엔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2400cc라면 얘가 1, 2, 3, 4, 5 이런 형태로 증가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차대 번호는 절대 중복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자전거에도 차대 번호라는 게 자전거 번호가 있어요. 그죠? 제가 자전거를 좀 타봐서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고유의 번호를 적어 주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함수가 3개밖에 안 됐고 전역 변수 2차원 배열 하나 선언되어 있는 것밖에 없지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함수를 이렇게 각각 3개를 따로 구현을 했고, 아울러 뭐 메인 함수가 너무 짧아졌다 한 줄, 그리고 두 줄, 세 줄, 네 줄, 그리고 5줄이면 끝이 났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2000cc 말고 다른 뭐 아반떼, 아니면 모닝,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제네시스,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차들도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은 비슷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함수명만 달리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언제든지 호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출력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고유의 번호를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한 루프를 돌려서 원하는 만큼 차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생산이 다 되었다면 차를 몇 cc를 생산할 거냐 뭐 이런 물어보고 메뉴를 쭉 넣고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종료를 하고 싶으면 Q, 아니면 생산 종료가 끝이 나면 Q, 아니면 뭐 0번을 누르면 종료가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이것도 어느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라이브러리 하나 땡겨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호출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게 바로 함수를 쓰는 취지잖아요. 코드의 간결화, 코드의 재활용. 그죠? 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함수 프로젝트 1이고, 이 이론 시간 마치면 다음 시간부터 직접 이 코드를 여러분들하고 쳐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매뉴얼 작성하고, 그리고 알고리즘 작성하고,
그리고 순서도 작성하고 관계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드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도록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메모리 구조, 정적 변수와 전역 변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간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왜 이거는 여기서 초기화를 했는데 변하지가 않지? 그게 바로 스태틱의 특성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함수 프로젝트 1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